빨갛게 만들려다 사과가 떨어집니다. 수확 직전 가장 조심해야 할 착색 관리. 맵버시 회원 여러분 그리고 농민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수확 직전에는 색을 더 내는 것보다 사과를 나무에 안전하게 달아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홍로와 아리수는 수확기가 가까워질수록 색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고 조금 지나면 부사에서도 똑같이 착색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이걸 치면 색이 빨리 난다더라는 이야기만 듣고 생장 조정제를 사용하면 색은 조금 좋아졌는데 며칠 뒤 사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흔히 에세폰이라고 부르는 에테폰은 사과 껍질에 붉은색을 직접 만들어주는 단순한 착색제가 아닙니다. 에틸렌 작용을 통해 과실의 숙기 진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착색뿐 아니라 과육 연화와 탄리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왜 수확 직전 착색을 생각할 때 낙과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하는지, 낙과 방지제도 성분에 따라 착색과 숙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단순히 꼭지가 단단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과 꼭지와 결과지가 연결된 부위에는 과실 분리에 관여하는 탄리층이 있습니다. 과실의 숙기가 진행되고 에틸렌 작용이 증가하면 탄리층의 세포 결합이 약해지고 결국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질 준비를 점차 시작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꼭지가 물러졌다거나 꼭지가 약해졌다고 표현하는 현상도 꼭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숙기 진행과 탄리 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수확한 뒤 진행돼야 할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수확 날짜보다 먼저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확 직전 사용하는 생장 조정제는 착색 효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실의 숙기와 탄리까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가에서 에세폰이라고 부르는 에테폰을 단순히 사과를 빨갛게 만드는 착색제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에테폰은 사과 껍질에 붉은 색소를 직접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식물체에서 에틸렌 작용을 증가시켜 과실의 성숙을 앞당기는 생장 조정제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붉은색 발현을 앞당길 수 있지만 숙기가 빨라지면서 과육의 연화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틸렌이 과실의 탄리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는 수확 전 낙과 위험까지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테폰의 작용은 단순히 색만 빨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실 안에서 움직이는 성숙의 시계를 앞으로 당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에테폰을 생각할 때는 착색만 볼 것이 아니라 숙기와 연화 그리고 낙과 위험까지 한꺼번에 보셔야 합니다. 고온이 계속되는 시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판단이 있습니다. 색이 부족하다고 약의 농도를 높이거나 다시 살포하는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색이 나오지 않으면 약이 약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다른 착색 관련 자재까지 연이어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붉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은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아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약을 사용하더라도 착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서는 안토시아닌 생성 저온을 약 15에서 20도로 설명하고 3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붉은색 발현이 억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본에서도 같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와테현에서는 사과 착색에 알맞은 온도를 대략 10에서 20도로 설명합니다. 특히 고온이 계속될 때는 잎을 더 많이 따더라도 색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착색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잎 따기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겉의 붉은색은 늦어져도 과실 내부의 숙기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온에 색이 나오지 않는다고 농도를 높이거나 반복 살포하기 전에 지금 기온 자체가 착색이 가능한 조건인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사과의 에테폰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에테폰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국내 사과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생장 조정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현재 국내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적용 작물과 품종, 사용 시기와 사용 방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해외 사과 재배 자료에서 에테폰과 낙과 방지 대책이 함께 등장하는 이유는 한쪽에서는 숙기를 앞당기는데 사과는 수확일까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확 전 생장 조정제를 검토한다면 먼저 실제 숙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고 언제 수확할 것인지와 현재 낙과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과 방지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에테폰과 무조건 한 통에 섞어 사용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성분에 따라 작용 방향이 다르고 혼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확 직전에는 무엇을 칠까보다 왜 필요한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농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낙과 방지제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사과를 붙잡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DP, 즉 디클로르프로프트리에탄오라민 계열은 옥신 작용을 이용해 과경부의 탄리 진행을 억제하는 낙과 방지제입니다. 일부 등록 제품에서는 낙과를 줄이는 작용과 함께 과실의 착색과 성숙을 촉진하는 숫기 조절 특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낙과 방지제를 살포했더니 색도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생리작용과 연결된 경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AVG, 즉 아비글리신 계열은 과실의 에틸렌 생성을 억제해서 숫기 진행과 수확 전 낙과를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초기 착색 진행은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사과를 나무에 더 오래 달아두면서 기온이 내려가 자연 착색 조건이 좋아질 때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DP계 일부 제품은 탄리를 억제하면서 숫기와 착색이 진행될 수 있고 AVG는 숫기 자체를 늦춰 수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낙과 방지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작용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 이름보다 먼저 유효 성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일본의 사과 연구 사례를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처럼 사과의 착색과 외관을 매우 중요하게 관리해온 생산지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스가루를 대상으로 수확 전 낙과와 착색, 숫기의 관계를 함께 연구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MCPB라는 옥신계 생장 조정제로 원래 낙과 방지제로 사용하다가 착색 촉진 목적으로도 연구됐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단순히 사과의 붉은색만 빨라진 것이 아니라 과실의 숫기가 약 7에서 10일 정도 빨라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숫기가 지나치게 진행되면 과육 경도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었고 수확 후반에는 별도의 낙과 대책이 필요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국내 DP계와 일본의 MCPB가 같은 성분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옥신계 생장 조정제가 착색과 숫기, 낙과에 함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좋은 사례입니다. 결국 일본에서도 착색과 낙과를 서로 다른 문제로 보지 않고 착색과 숫기, 경도와 낙과 그리고 수확 시기를 하나의 과정으로 관리해온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약재를 제품 이름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확 직전 사용하는 생장 조정제만큼은 유효 성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에테폰인지 DP계 옥신성 낙과 방지제인지 AVG 계열인지에 따라 과실의 에틸렌과 숫기에 작용하는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1. MCP 역시 같은 범주로 단순하게 묶어서는 안 되며 주로 에틸렌 작용을 억제해 수확 후 저장성과 품질 유지에 활용되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착색제나 낙과 방지제라는 제품 설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유효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특히 어느 농가에서 써보니 좋았다거나 이걸 치면 빨리 빨개진다는 말만 듣고 성분과 작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따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확 직전에는 제품 이름보다 유효 성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사과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자연적인 낙과인지 최근 약재 살포와 관계가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낙과가 시작된 날짜와 마지막 약재 살포 날짜를 비교하고 살포 이후 며칠 사이에 갑자기 낙과가 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농촌진흥청의 실제 후지과원 현장 기술 지원 사례에서는 살균제와 살충제, 착색제를 살포한 뒤 약 3일째부터 많은 낙과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과원에서도 남은 약액을 다시 살포한 줄에서 낙과가 더 심했고 전반적으로 수세가 약한 나무에서도 피해가 심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사례를 특정 성분 하나의 피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살포 시점과 중복 살포 위치 등을 고려해 약재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살포 직후 갑자기 시작됐는지와 중복 살포구가 더 심한지, 특정 줄에 집중되는지와 약한 나무에서 더 심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겹친다면 단순한 자연낙과라고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낙과가 시작됐다면 가장 위험한 행동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착색제나 생장 조정제를 또 추가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가 살포를 멈추고 최근 일주일 동안 어떤 약재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살포 날짜와 희석 배수 그리고 중복 살포 가능성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어느 줄과 어느 나무에서 많이 떨어지는지를 표시해서 정상 살포구와 중복 살포구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탕색과 경도, 전분 분해 정도와 실제 맛을 함께 확인하면서 과실 내부의 숫기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수확 가능한 숫기에 들어온 사과라면 약을 더 사용해 붙잡으려 하기보다 낙과 위험이 높은 구역부터 선별 수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낙과 방지제 역시 이미 상당히 진행된 탄리층을 처음 상태로 되돌려 사과를 다시 붙이는 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낙과 방지는 떨어진 뒤에 대처하는 것보다 떨어지기 전에 정확한 시기에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로와 아리수, 부사는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품종마다 수확 시기와 착색 특성, 저장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리수는 비교적 착색이 좋은 품종이지만 수확기가 가까워지면 겉의 색보다 실제 과실 내부의 숫기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홍로 역시 고온이 계속되면 붉은색은 늦어질 수 있지만 색이 부족하다고 해서 과실 내부의 숫기까지 늦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홍로와 아리수는 바탕색과 경도, 맛과 전분 상태를 함께 보고 실제 낙과 정도까지 확인한 뒤 수확과 착색 관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사는 여기에 저장 계획까지 더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바로 판매할 사과와 장기 저장할 사과의 수확 판단은 같을 수 없습니다. 숫기를 앞당기는 처리를 하고도 수확 적기를 놓치면 붉은색은 좋아져도 과육 연화와 저장성에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사과 착색을 위해 잎따기와 과실 돌리기, 반사 시트까지 사용하지만 고온에는 색만 기다리다가 수확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착색과 외관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생산 현장일수록 오히려 마지막에는 얼마나 빨갛게 만들었는가 보다 적기에 수확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착색이 잘 된다는 소문보다 제품의 유효 성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둘째, 에테포는 단순한 착색제가 아니라 숫기와 에틸렌 작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착색과 함께 과육 연화와 낙과 위험까지 보셔야 합니다. 셋째, 낙과 방지제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DP계와 AVG처럼 성분에 따라 숫기와 착색 반응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약제 살포 뒤 갑자기 낙과가 시작됐다면 자연낙과라고 단정하지 말고 살포 날짜와 중복 살포 위치 그리고 나무의 수색까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섯째, 수확 직전에는 색을 더 내는 것보다 좋은 품질의 사과를 나무에서 안전하게 수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옆 농가에서 좋았다거나 빨리 빨개진다는 이야기만 듣고 수확 직전 생장 조정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개월 동안 키운 사과 농사의 마지막 목적은 사과를 가장 빨갛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품질의 사과를 제때에 안전하게 수확해서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농민 여러분, 착색은 며칠 기다릴 수 있지만 떨어진 사과는 다시 나무에 붙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보라루키에서는 홍로와 아리수, 부사를 나누어 수확 직전 낙과 위험과 실제 착색 관리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농사 동행 멤버십 가입은 이런 재배, 방제, 비배 관리 내용을 더 깊이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회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농민 여러분, 올해도 마지막 수확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